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 업 중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짜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 모든 상품이 제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값을 치르는 것이 어색할 정도가 돼버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 네거티브 게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짜가 좋기만 한 것인지 공짜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제목이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좀 한쪽이 쓰리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짜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참 공들여 생산한 제품이 제값을 어찌 보면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네. 예. 오늘 그 생뚱맞게 네. 느닷없이 그 IS의 그 미국의 공격도 있고 그러는데 왜 공짜의 역설을 가지고 이렇게 네. 나와서 얘기할까 했을 때 미국 월가에서는 지금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호황을 빌었다 하는 것이 알리바마의 뉴욕 상장 아닙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부터, 물론 이제 그 이전서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는 뉴욕의 그 소위 증시 전광판에 나와 있는 저 가격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측면의 근본적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네. 그래서 가격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지금은 근본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청자분도 그러실 겁니다. 백화점에 가격이 저거 붙여 있는데 저를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 아마 지금도 다들 시청자분도 굉장히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모든 기업의 그 제품은 세일하는 시대 네. 하는 지금 아마 방송 전에도 진행자께서 1+1 예. 뭐 이런 게 보편화되는 그래서 이런 세일하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금융 서비스는 사실 이렇게 서비스에서 값을 치른다 이런 개념이 국내에서는 특히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는 무조건 되고 공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제 신뢰가 되려면 가격이 그 제품의 value를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 보면 value가 있고 price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price가 가격이 value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그 price가 신뢰가 되면서 가격이 price 메커니즘 가격이 제 기능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value 대비해서 네. price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 경제가 신뢰가 떨어지고 또 시장 경제 신뢰가 떨어지면 그거 신용사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국민들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그래서 화폐 이렇게 되는 법화 네. 국가에서 독점적 권한을 발행해서 우리가 만원권을 레귤 텐더 법화를 하는데요. 이 법화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인터넷 쇼핑할 때는 가격 비교부터 먼저 하게 되고요. 뭐 홈쇼핑을 하더라도 공짜로 주는 것들 사은품이 얼마나 따라오냐도 구매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언뜻 보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생산자, 공급자뿐만이 아니라 그 소비자까지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네거티브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든지 그 세일이라든가 공짜가 많이 되는 기본적인 그 배경 네. 이런 것이 이제 보편적 추세일까 일시적 추세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세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짜 시대가 접어들까 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지금은 금융위기의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세계가 하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역시 시장에서 보면 이 오버 서프라이 공급 우위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주도력은 뭐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서프라이 측면, 공급 측면과 디맨드 사이드, 수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오버 서프라이가 공급 우위 시대에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주도력이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 그 다음에 각종 금융상품을 내는 금융사보다는 이것을 사용하는 소위 국민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주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되고 글로벌되면 경쟁이 치열하게 됐죠. 그다음에 각종 융통합되다 보니까 뭐니 해도 경쟁이 치열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그 환경에서 보면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 주도력이 소비자에 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졌어.
같은 경쟁자 간에 치열해서 이렇게 해서 경쟁해서 이기려면 최종 상품에 실제로 들어가는 value, 네. 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 이 경쟁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와 같은 현상이 도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은 화폐 경제입니다. 네. 화폐 경제에서 보면 value와 price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상태가 일으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의 역할이 중요해야 되거든요. 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실물 경제에 맞춰서 돈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소위 돈값이 쉬워졌다. 예. 그러면 돈값이 쉬워지다 보니까 사실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금융위기의 선진국의 중심이 돼서 양적완화 정책 이 모습으로 상징되는 소위 돈을 대규모로 풀다 보니까 화폐 경제, 특히 돈을 매개하는 신용경제 칠이 무너지면서 가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사실 가격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러한 세일 시대, 네. 공짜 시대, 이런 시대가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위원님과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 가격 자체가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 경제 이 지금 구조 자체를 다시 재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 얘기할 때 있잖아요.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만 네. 일반적으로는 공짜를 많이 좋아한다. 이런 쪽의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게 종사할 때는 상당히 이렇게 되거든요. 전통시장에서 이 덤이 좀 미덕인 그런 시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달리 개념으로 정으로서 봐야 되겠습니다.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는 예, 지금은 대체로 이게, 보면 국민성 자체에서 보면 반도 국가들, 네. 예를 들어서 한반도, 그다음에 인도,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니면 태국이 있는 그 네.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그다음에 그리스 반도,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라비아스크 반도인가요? 그쪽에 지역이 있는 사람은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특색이 왜냐하면 있습니까?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의 성격이 좀 급해지게 되고 예. 급해지다 보면 급행렬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부패 지수가 상당히 많고 아하. 반면에 사실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멋있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제가 아침에 방송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진행자분 같은 분도 아주 이렇게 멋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랬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국제적으로 보면 국민성에서 보면 이 반도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런 성격이 급하는 과정에서 공짜 심리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단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백화점들 연중 세일하죠. 저는 백화점에서 세일을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백화점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런지 모르지만 연년에 신년 세일, 뭐 구정 네. 세일, 뭐 신학기 세일, 뭐 봄 세일, 여름 세일, 가을 세일, 뭐 크리스마스 세일 해가지고 연중 세일을 이렇게 하는데요. 뭐 본인 자신도 연중 세일을 한다리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는 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일이 연중이 있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 추수감사 세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세일 이 기간에 아주 독특한 기간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세일답게 아주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파격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기다리는 모습이 이렇게 되거든요. 세일하면 뭔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연중 세일하면 기다리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가가 사실 공짜가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쪽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는 한국의 그 PB 개인들의 그 자산을 관리하는 PB 서비스 같은 어제는 이제 경쟁 사회인 그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서 경쟁사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에 서로가 좋아지는 풍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국 경제를 하더라도 매일경제신문에서 상당히 좋게 나오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잘 짚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제 매일경제 일면 톱에 나오는 거 보면 금융에 많은 그렇게 훌륭한 인력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네. PB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가 사실상 수익원으로 제로다. 서비스 표현은- 차원이었던 거죠? 예. 제로다. 예. 제로다. 근데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든지 재테크 수익률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세무도 컨설팅 해줘야 되고 비용 컨설팅 해줘야 되고 금융의 수익을 하려면 과거보다는 이 PB 서비스의 그 강점이 자산 관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UBS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조 원 정도 PB 서비스로 이 수익원을 잡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아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금융산업이 단순히 중개해가지고 그다음에 단순히 뭐 편리를 봐줘서 금융이 이렇게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경쟁이 치열하면 아무래도 고급적인 PB, 자산관리 쪽으로 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때 가격이 제대로 형성돼야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측면이거든요.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공짜가 되면 사실상 금융산업의 발전은 아주 요원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이런 걸 단적으로 봐서 특히 우리나라가 공짜 부분이 또 세일 부분이 심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아니면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면을 지금도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가로 되는 것이 세일이라든가 공짜로 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네.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고품질,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가격이 싸면 그만큼 좋은 사이가 있습니까? 그죠? 예.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일이라든가 공짜로 된다 하면 사실상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혜택. 소위 게임 세월에서 보면 가장 최대의 폐업이 나는 게임 결과가 나는 이런 게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업과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본질이 생존의 본질이 profit maximization입니다. 그래서 이윤에 극대화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일이든가 그 다음에 공짜로 되면 기업의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시스템의 확충하는 문제는 아주 미확충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미확충되다 보니까 각종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실이 얼마큼 많이 나타납니까? 각종 부실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눈속임들 나타나고 싸구려 사회가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지금은 이게 공짜로 사고 사실 이렇게 세일해서 사면 그 제품이 밸류에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아주 싸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셔서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지 않고 쉽게 막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산업 쓰레기들. 교환 주기도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예, 고쳐 쓰지 그러다 보니까 않고. 예. 이게 사회적으로 병연상이 돼서 산업의 폐기물, 생활의 폐기물, 환경 공해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업 국민들의 조세가 들어가 결국 세금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싸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회가 지금 도래돼서 지금 한국 사회 여러 가지 각종 사고, 안전사고 나오는 문제, 각종 부실 문제, 감독의 부실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과거 어느 국가보다도 같은 발전국가에 비해서도 생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네. 이렇게 평가받는 데에는 바로 이런 측면도 감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싼 것이 소비자 혜택보다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가 발전하면 갈수록 이 폐단은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짜의 역설이라는 웃지 못할 용어까지 생겨났는데, 자, 시장 경제 원리 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뭐 공짜라는 부분이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뭐 혜택보다는 폐단이 많다라고 분명히 봐야 되겠군요. 네, 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실패라는 네. 마켓 페일러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격 변수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을 배분하는 목적입니다. 왜 자원을 배분하냐면 뭐 아시겠습니다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공자님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 모든 자원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이렇게 그 자원이 부족한 자원의 희소성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희소한 자원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가격을 많이 써주는 사람한테 이것이 가격을 이렇게 제품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마 시장 경제 원리고 가장 효율성이 증대된 이런 측면입니다. 근데 이런 가격이 이렇게 체제가 무너진다 하면 결국 자원 배분의 법의 법칙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경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선 하나도 빠진 국가는 없습니다. 북한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사실 그 예. 시장 경제 원리를 빠르게 도입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정도 차이가 있었다는 시장 경제가 경제의 가장 바탕이 되는데요. 자, 오늘 이하와 앵커께서 다우지수가 얼마 간다 하는데 저게 사실상 믿지 못하는 가격이라 한다면 사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결국 시장 경제에서 시장 경제를 잘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있는 자원 배분을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공짜, 세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큰 이것이 페달을 일으킨다 하다 보니까 공짜의 역설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짜의 역설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제자리하나 아니면 한참 오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디스인플레, 디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예. 네, 그 국면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공짜의 역설이 나오는 가장 큰 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올라가야죠. 그렇죠? 경기가 살아나야지 물가가 올라가야지 경제 활력 지표가 돼야지 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가장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물가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스인플레이션. 요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회복된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유발하지 않는 현상. 네. 한국이 대표적이죠.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과 물가가 같이 떨어지는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 현상. 이런 현상이 됐을 때는 사실상 디플레는 경제가 떨어지니까 차치하고 하더라도 설령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경제 활력 지표가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경기 회복세가 다시 거꾸러지는 그린슛이 옐로우 위스가 되는 골든골 되기 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보면 처방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죠. 네. 가격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디스인플레가 될 때는 경기 회복되는데 물가가 떨어진다. 어떤 쪽으로 될 것이냐. 장단을 맞춰야 될 것이냐. 물가가 떨어지는 걸 생각한다면 결국 돈은 계속해서 뿌려져 있죠. 네. 뿌려져 있죠. 그러나 실물 부분에 생각한다 본다면 사실 지금처럼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리에 돈을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를 생각하면 돈을 덮으니까 나중에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지금의 공짜 연설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요 대부분 다 디플레니 지금 미국을 제외하는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문제에 지금 봉착하는 문제고요. 네. 또 한국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감에서도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성장이 지표상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졌던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자꾸 물가 고집해서 금리를 14개월째 동결해서 8월에 마침내 여론에 못 밀려서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추세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물가 인상, 올라가지도 않는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을까? 그러면서 금리를 과감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시기에 맞게끔 과감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결국은 여론에 못 밀려서 내려가는 이런 문제가 한국 경제가 지금 더 어렵겠지 않느냐.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부동산과 증시적인 측면에서 지난 3년, 4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돈도 화끈하게 풀고 금리도 화끈하게 내렸는데 한국은 올라가지도 않는 물가 생각해서 돈도 안 풀고 금리도 이렇게 동결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과 증시의 침체를 가져와서 체감 물가가 악화되면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어렵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양극 현상이 심해지고 이런 한국 경제 지금의 본질적 문제를 발생시켰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짜가 사실상 좋으냐 하는 각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시장 경제 틀에서도 해당이 나오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이렇게 정전해 볼 수 없는 새로운 뉴노멀 환경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주변 보시면은 제품 역시도 그렇고 그렇네. 금융 서비스 역시도 그렇고. 근데 그 재테크 시장에서도 이 공짜의 역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요? 예. 재테크 시장에서 보면 지금은 돈이 많이 풀고 이러다 보고 금융 서비스 제값을 치르지 못하는 네. 이런 거다 보니까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도 오히려 그쪽에 앞서가서 뭐든지 수수료를 냈던 것이 지금은 그 기업 금융사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단적인 금융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테크 시장에서 보면 지금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하는 시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축하는 시대는 금리가 지금 이자 금리가 거의 제로 상태가 바닥이죠. 됐으니까.
그러니까 인베스트를 하면 리스크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리스크를 진다면 자, 고위험하면 리스크가 좀 각 상품별, 각 제품별로 리스크가 높은 게 있고 리스크가 낮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평가해서 고위험, 고투자 이렇게 네. 맞춰주고 저위험, 저투자 맞춰줘야 사실상 금융의 증증적 발전을 하고 시청자분도 자기의 투자 상황에 맡겨서 사실 추상에 맞춰서 이게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본인의 포트폴리오 구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재테크 시장에서도 공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짜로 가장 나타나는 것이 변동성 지수가 낮아지는 소위 각종 리스크 관련된 지수가 전부 밸류에 관계없이 네. 밸류가 좋으면 저위험 상품이고 밸류가 낮으면 고위험 상품인데 이거 관계없이 전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 하면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가 무너져 있죠. 지금 미국에서 보시길 위험자산 주가도 거품 문제. 그다음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안정자산은 채권도 조만간 거품 붕괴된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하는 것이 세계 헤지펀드의 대부들이 지금 얘기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이 이게 있어야 선택 권한이 넓어지는데요. 네.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재테크 시장에서 상당 부분 곤혹스러운 환경이 도출되고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실상 밸류를 프라이스로 지갑을 못 치는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공짜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폐단들이 있다는 것 오늘 충분히 함께 공유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